안녕하십니까. 서정마을에 사는 정재호라고 합니다. 어제 서정초등학교 앞 방사선 발생 장치업체 입주와 관련한 공청회에 패널로 참석했었습니다. 구태와 구악이 뒤섞인 구린내가 너무나 풍기는 이 사태에 저음하여 서정마을의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통이 터지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너무나 없는 이 아니함에 화가 나서 이렇게 나홀로 필리버스터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단순히 의사방해라 하지만 어원을 찾아보면 의사결정 과정에서 약자가 강자에게 저항하는 각종 행위를 말합니다. 애 키우기도 힘든 와중에 투쟁까지 해야 하는 서정초등학교 학부모님들께 동지애로서 힘내시라는 격려 말씀 올립니다. 날벼락 맞은 서정마을 주민들께도 서정마을의 주민의 한 사람으로 끝까지 함께하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이 필리버스터에서 크게 세 가지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방사선은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이 방사선 발생 장치 업체를 어떻게 못 들어오게 할 거냐, 이 법률적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이 업체가 갖고 있는 땅, 이미 시작한 이 공사 시설물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매입할 것이냐, 매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매입해서 어떻게 쓸 것이냐에 대해서 이 대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방사선 굉장히 위험한 물질입니다. 어제 공청회에서 이 업체가 생산하는, 또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방사선이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한 사람은 저와 또 한 분, 두 분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최근 국내 사례만 보더라도 방사선 위험하지 않다고 하는 그 선량에 방사선과 관련해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게 뭘까요? 의료용 방사선 기기를 만지는 의사 선생님의 손가락이 이렇게 괴사됐다라는 게 언론에 나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진단용 방사선 기기에 관한 법률을 엄격히 새로 제정한 바도 있습니다. 지금 이 아이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데모하고 있습니다. 밀양 상남면에 우리 서정초 앞에 들어오려고 하는 그 업체와 유사한 업체가 들어온다 하니까 아이들까지 나서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2012년 부산 녹산공단에서 대규모 방사선 누출로 인해서 시민단체들이 세게 들고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은 의료 방사선 피폭의 위험성, 이런 심각한 자료도 있습니다. 특히 방사능 재해에 따른 환경 및 인체 분석이라는 한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국제방사선 방호위원회 ICRP에서 설정한 피폭량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프로세스에 의한 것이며 낮은 선량의 피폭에 대해 높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 기준이 생물학적으로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요. 또한 특히
환경보건 등 공공보건 차원에서는 태아, 어린이, 유전적 취약계층이 포함된 전체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할 경우 이런 이론에 근거한 기준보다 훨씬 더 엄격한 수준에서 권고 기준을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피폭해도 괜찮다고 설정한 1mS라는 그 설량은 성인에게 적용된다고 봐야 될 것이며 이제까지 이 방사선과 관련해서는 역학조사가 충분히 세계적으로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일상 속에서 방사능 물질에 대한 위험성이 날이 갈수록 걱정이 늘어나고 있고요. 관련한 법률들도 작년에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방사선, 이번에 서정초등학교에 앞에 입주하려고 하는 이 업체의 방사선조차도 특히 어린이들한테는 매우 위험할 수 있다. 위험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얼토당토하지 않다. 저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사선 위험합니다. 그러면 크게 두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방사선 발생 장치업체가 초등학교 앞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법률적 장치에 대해서 어떻게 마련할 거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된 법률은 교육부와 관련된 교육 환경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산업자원부와 관련된 원자력 안전법과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교육 환경에 관한 법률은 작년에 새롭게 제정이 됐는데 발효는 내년 2017년 2월부터 발효되게 되어 있고요. 교육부에 확인했더만 올 하반기에 시행령 마련을 착수한다고 합니다. 시행령 마련은 한 4, 5개월 정도 걸린다고 해서 하반기부터 착수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교육환경보호법 제9조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금지행위를 해야 될 사안을 1호부터 29호까지 규정을 해놓고 있는데 참 불행히도 이 방사선 발생 장치 업체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어디에 넣을까에 대해서 지금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약간의 법적 불비사항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구조 제30호의 방사선 발생 장치 업체는 학교 보호구역,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는 절대 들어오지 않는 걸로 삽입해야 된다. 이것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칙, 이 법 부칙 제9조에는 사고 대비 물질 취급 시설에 관한 경과 조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미 들어와 있는 업체라 하더라도 화학물질관리법 등 사고 대비 물질로 분류되어 있는 회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전 또는 폐쇄토록 강제 조치하는 걸로 부칙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방사선 발생 장치업체 역시 이 조항에 부칙 조항에 해당 사항이 있도록 하는 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떤 법을 우리가 제대로 고쳐야 되느냐, 그것은 원자력 안전법입니다. 산업자원부 원자력 안전관리위원회와 관련된 법률입니다. 원자력 안전법, 화학물질관리법상 방사선 발생 장치 업체에 대한 입지 선정이나 그것에 입주와 관련해서 공청회를 할 때 주민 동의 등 심사 규정을 대폭 강화를 시켜야 되는 이런 숙제를 안고 있고요. 또 이전까지 이 업체와 관련해서
인허가 과정의 문제점이나 또 이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문제점과 관련해서 현재까지의 경과에 대한 정확한 정보 공개를 요구할 것이고, 허가 과정에서의 적법성을 재검토해서 부적정한 대목이 확인이 되면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직권 취소를 요구하고, 그래도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소송까지도 불사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까지는 방사선 발생 장치 업체가 서정초등학교 우리 서정마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한 법률적 장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법 개정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명시적으로 집어넣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까지 이 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이 땅과 시설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평생 학습관 짓기로 한 땅인데 고양시의 공약 이행을 요구하니까 답은 뭐라고 했죠? 돈 없다고 했죠. 돈 마련할 수 있습니다. 국고 지원만 바라보다가는 아무 일도 못하게 됩니다. 일을 해본 사람은 어떤 돈을 어떻게 활용하면 이 땅과 시설물을 매입할 수 있느냐, 이게 보입니다. 올 1월 26일부터 시행된 크라우드 펀딩법이라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하철 9호선 라인을 까는데 무려 크라우드 펀드로 1,000억 원을 조달했습니다. 이 땅을 매입하는데 얼마나 들지에 대해서는 그 해당 업체와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생각보다 큰 금액이 소요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재원 조달 방안으로서는 민간 투자법이 있습니다. 산업 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에 의하면은 사회 기반 시설, 복지 기반 시설 등 무려 49가지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해서 정부가 돈이 없어 못할 때에는 민간이 투자해서 약 한 30여 년간 운영해서 운영하고 난 뒤에 정부에 기부 체납하는 이런 이제 법률들을 제정하고 있고요. 이 법에 의하면 산업 기반 신용 보정 기금이라고 합니다. 이게 설치되어 있고 올해만 해도 무려 2조 5천억의 보정 기금이 개정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땅이 얼마나 이제 가격이 얼마나 할 거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이 땅에다가 어떤 용도로 어떤 건물을 올려서 우리 서정초등학교 학생들과 서정마을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고, 또 그 속에서 일자리도 나오고 이 약간의 수익을 통해서 이제 30여 년간 이걸 갚아나가는 이런 방안들이 있습니다. 산업 기반 신용 보정 기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재원 조달이 가능합니다. 서정초등학교 학부모님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앞으로는 저와 우리 주민들과 시민단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어깨에 손을 얹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우선 서정초 학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서정마을 주민대표들 그리고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한번 모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놓고 관에다가 고양시장, 국회의원, 시도의원 참여하라고 제안을 하고 그분들이 들어오는 큰 연석회의를 만들어서 방금 제가 설명드린 이런 입법 불비 사항에 대한 입법 청원운동, 서명운동 벌이고, 또 한쪽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크라우드 펀딩과
SOC 신용보전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제안들을 만들어 나가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정초등학교 학부모님 여러분, 서정마을 주민 여러분, 오늘 제가 먼저 시작한 이 필리버스터를 릴레이로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 필리버스터가 연쇄적으로 릴레이로 수많은 사람들이 바통을 이어서 진행할 때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많은 시민들이 앞서 제가 제안드린 입법 불비 사항에 대한 청원운동에 동참하고 또 한편으로는 재원 마련을 위한 계획에 대해 공감하고 함께 추진해 나갈 수 있는 튼튼한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 여러분, 서정초 학부모님 여러분, 시민이 뭉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번에 제대로 한번 해 나갔으면 합니다. 저는 청와대와 총리실에서 국정 운영 경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도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머릿속에 잘 들어가 있습니다. 힘의 원천은 주민 여러분들입니다. 서정초 학부모님 여러분들입니다. 다 함께 뭉쳐서 이 일을 잘 마무리하고 우리 행복한 서정마을이 만들어지길 약속드립니다. 정재호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